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월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기존에 1, 2월 달부터 이제 다니셨던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또 진눈깨비가 날려가지고, 눈인지 빈지 조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도 하고, 다시 추워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참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월 달부터 시작을 할 텐데, 1년 금방 지나가지 않던가? 그죠? 지금 3, 4월 그러면 뭔가 이제 또 1, 2월 달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벌써 2달이 금방 지나가고 또 3, 4월 이렇게 되고 또 지나가면은 뭐 여름 찾아오고 이렇게 된다. 봄은 당연히 찾아오고 여름 찾아오고. 1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특히나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만큼 빨리빨리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나 5, 6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 시험을 보는 분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3, 4월 달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 영어하고 문학이라는, 일반 영어라는 이름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딴 데 그래서도 쓰고 그러지만, 일반 영어가 있으면 뭐 특수 영어가 있어야 되는데 특수 영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영어라는 건 소위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국어 시험 그러면은 문학이 있으면 문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문학이라는 개념이고, 그거는 결국은 난이도가 높은 대부분의 논술 지문들이죠. 그렇죠? 간혹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위 일반 영어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 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영어로 글을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가, 그리고 점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의 실체를 느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내가 영어에서 특히 읽기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보통 단어를 몰라서 그렇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단어를 많이 암기해야 되겠다. 보통 이게 수순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최적의 방법인가? 가장 가성비가 높은 공부 방법인가? 그걸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일반 영어하고 문학이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총 100점인데 20점은 이제 교육학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영어가 80점인데 일반 영어하고 문학은 뭐 낮으면 22점이 나올 거고, 작년까지도 그렇고 최근까지 24점이고, 그럼 올해 시험에서는 점수 비중이 뭐 30몇 점이 되거나 10몇 점이 되거나 이러진 않겠죠. 몇 점이 될까요? 한 24점 되겠죠. 아니면 뭐 많아지면 26점이 될 거고 작아지면 22점이 될 거죠. 되겠죠. 그럼 왜 그 점수 비중을 좀 줄이거나 늘리기가 힘드냐? 그거는 이제 왜냐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짐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짐작하는 대로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가 있겠지만, 그건 제가 따로 말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 영어하고 문학의 점수 비중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변별력을 키우려면 난이도를 높이는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470단어까지 일반 영어가 나오면서 그 지문의 길이를 가지고 좀 압박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가지고, 그리고 주제,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뭔가 과학 지문에서 어려운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영화와 연극과 영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비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솔릴라키라는 이제 독백을 기준으로 영화에서는 얼굴 표정, 그러니까 표정을 우리가 잘 보려면 클로즈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일반 영어라고 하는 그 지문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우리가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독이 돼야 되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의 본질을 그래서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좋은 성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이제 시험 답안을 다 쓰고 나서 한 10분 정도가 남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검증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엉뚱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정도가 남으려면 다른 부분에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영어학 문제나 영어 교육학 문제도 그렇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훨씬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학은 또 영어학대로 내용학으로서 지식이 필요하고 영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정확하게 빠르게 읽는 습관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뉴욕타임스라든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여러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영차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다 이렇게 시간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5-minute read 이러면 5분 동안에 네이티브들이 보통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보통 1000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1분당 한 200단어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 그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그럼 우리는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0단어까지 혹은 180단어까지는 높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470단어라 그러면 2분 30초 안에 한 번에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양자역학에 대한 그런 내용을 2분 30초 안에 한 번 읽고 한 번 1분 30초 안에 다시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4분에서 5분 내에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1, 2분 정도는 또 답안을 쓰는데 쓰고 그래서 보통은 한 7분, 8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독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하는 능력도 당연히 키워야 되는데 서술하는 능력은 단어를 분절적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프레이즈로 외우고 그럼 콜로케이션도 다 익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쉽진 않지만 그리고 또 문장 단위로 외우고 좋은 문장들 많이 외우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 원서를 읽으면서도 거기도 답안을 쓰는데 필요한 문장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우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외우지 단어로 외우지는 말라. 그래서 올해는 특히 문장을 암송하는 그리고 입으로 암송하고 손으로 필사해보고 그 연습을 계속해야 답안지에 손으로 자연스럽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공부를 그래서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어학은 특히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이동걸 선생님이 그래서 처음에 그 단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한번 지나가면 비교적 또 순탄해진다. 수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읽기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공부를 하자. 특히 3, 4월에는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자료 말고 그 데일리 어사인먼트라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씩 지문을 풀어보고 뭐 거기에 문제가 2-3개 이상 혹은 많으면 대여섯 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임용시험의 지문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좀 더 길게 왜냐하면 계속 470단어까지 나왔으면 500단어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료실에 있을 거고 그래서 총 오늘이 이제 3월 6일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수업 복습하는데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3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리고 또 7일 날이 금요일이 되면 또 우리 수업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데일리 어사인먼트는 한 세트에 한 6개씩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뭐 첨삭이나 채점을 하지는 않고 요거는 모범 답안만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수자 주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짝수차 주에는 extensive reading assignment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 한 번에 나가면 한 30페이지 정도 내외로 해서 30페이지 내외면 한 10,000단어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문제 없이 그냥 읽어보는 그건 주로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에세이나 소설이나 희곡 뭐 이렇게 해서 좀 산문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교재 말고 보충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 그 고민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료 공급은 제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더 해달라 그러면 더 해줄 수 있죠. 배로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한 주에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보충자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2만 단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웃기도 했지만 이제 많으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왜 속독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속독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 눈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 내용을. 그러니까 눈이 이 글을 읽으면서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이해 속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눈이 쫓아가면서 그걸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건 이제 간혹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속독 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는 책 한 권을 뭐 1분이면 다 읽는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쫙쫙쫙쫙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방법이 사선으로 왼쪽 끝에서 오른쪽 아래로 해서 쫙 훑으면 3초 만에 한 페이지 읽는다. 축축축축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검증을 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팀이 가가지고 또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 뒤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또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신빙성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왜 보편화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꼼수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렇게 눈으로는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눈을 빨리 가는 게, 눈알을 빨리 굴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해를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해력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해력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아야 돼요? 어휘도 많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어휘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이 있고 언어 외적 측면이 있을 거다. 응? 배경 지식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언어적인 지식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고, 영어를 잘한다는 건 한국어도 능수능란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가 빨리빨리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 어휘도 있고 문법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음성으로 들을 때는 또 음성학도 알아야 되고 음문학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언어 외적 지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 나오면 양자역학이 과거의 뉴턴의 운동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우리가 물리학에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윈의 진화론 나오면 진화론이 요즘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번역되는 셀피시 진은 어떻게 나타났고, 그 안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또 뭐 음악에 대해서 또 글도 많이 읽었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법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다. 근데 직접 경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늘릴 수 있는 건 간접 경험이다. 간접 경험은 많은 사람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뭐 있어? 독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사는 길은 책밖에 없다. 책을 읽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책도 좋고 한국어로 된 책도 좋고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지금 문학이나 시나 희곡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그냥 보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번역서를 하나 구해서, 오만과 편견이다. 그럼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라는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번역된 게 있는데 출판사들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출판사, 제가 알기로는 민음사가 비교적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번역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보다 뭐 그쪽이 조금 신뢰할 만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읽어 나가면서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활자 중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읽는 게 막 너무나 재밌어서 내가 중독증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려 그러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가 있으려면 남보다 뭔가 잘 알고 좀 이렇게 뻐기고 싶은 허영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력은, 발전하는 사람들의 동력은 남한테 좀 내가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또 3월 달에 첫 시간이고 1, 2월 달도 중요하지만 3월 달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 2월 달 또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조금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수업을 이제 들어갈 텐데 그거는 좀 제가 앉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3, 4월 달에 교재를 Reading and Writing Mastery에서 문제은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3, 4월 달에는 제가 전에 좀 사용했던 문제나 이런 쪽에서 특히나 좋은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영어는 일반 영어대로, 그 다음에 문학에서 소설은 소설대로,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문들은 아마 요번엔 9개인데 한 10개 내외 그렇게 해서 소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서 좀 다룰 예정이고, 그래서 해설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지금 해설지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인강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파일 형태로, PDF 파일 형태로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에 번역들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번역은 또 누구보다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직역투가 있고 의역투가 있다면 저는 의역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역을 해야 여러분들이 implied meaning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답을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그 자료를 이제 계속 참고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좀 난이도 면에서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역시 조교라서 대답을 잘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대답을 해줘야 빨리빨리 해줘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꾸 빨리빨리 반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제가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빨리 하도록 하고 어려웠다. 그 왜 어려웠느냐? 일단 표현들도 어려웠다. 개념이 잘 안 잡힌다. 단어가 어려웠다.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모르는 분야다. 관심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뭐 내용을 좀 볼 텐데 왜 그러냐면 컨트롤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컨트롤. 아마 이 문장에서 처음에 딱 읽다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비유적인 부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이 도대체 뭐에 관한 거야?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자는, 필자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아니면은 조금 지나서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로는 영어는 두 갈식이기 때문에 80%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전체 글의 맨 앞에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본론이 결국은 그 뒤에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반론도 나오는 거 소개도 했다가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보통 그렇게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How do scientists seek to purge their work of bias and bad data? 이래서 purge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remove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없앤다고 할 때 무엇에서 무엇을 없앤다 그럴 때 of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쓰죠. 그죠? 그래서 relieve라는 동사도 그렇고 remove라는 표현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자는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시면 심장병을 낫게 한다. 뭐 아니면 심장병을 예방한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커피 5잔을 마시면 또 나쁜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수면 부족이 생긴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커피 5잔을 마셨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편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연구자들이 쏟아내는 연구 건수가 전에 몇 년 전에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으로는 그 1년에 한 60만 건이라 그랬어요. 그럼 수많은 건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구자들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연구를 자꾸 내놔야 돼요. 그럼 새로운 연구가 진짜 진실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바이어스하고 그 다음에 배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펄지라는 건 원래 누구를 나쁜 사람을 숙청하거나 뭐 공산당에서 숙청한다고 하거나 무엇을 배제하거나 이럴 때 펄지라는 표현인데, 그럼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연구한 데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노이즈라고도 하죠. 뭐 잡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노이즈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100건을 연구했으면 99건이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 그럼 그게 일반론이 돼야 되는데 꼭 노이즈가 하나 발생해서 한 건이 튀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튀는 애들 어떻게 없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through frequent 그 방법은 이런 것이다. through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frequent evolution at the baptistry of the control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읽는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딱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여기에서 막 한숨이 푹푹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1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한숨 푹푹 쉬는데 그중에 한 두세 명은 요 말이구나, 요런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에볼루션이란 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면, 저도 처음 본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베프티스트리는 알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뭔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세례라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뭐 성수를 통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정화하고 죄를 씻는 거, 뭐 이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생각하면 베프티스트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컨트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문자로 써서 더 컨트롤 이렇게 얘기했으면 컨트롤 제가 좀 특별한 애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컨트롤이 뭐지? 제어, 통제? 이거 말고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그 unexperimental 그룹, 실험군이 있고, 그 다음에 control 그룹이라 그래서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임용시험에서도 있었죠. 술을 뭐 조금 한두 잔 마시면 심장이 좋다든가 그랬을 때 진짜 과연 그런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반대였던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원래부터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술을 안 마신다. 반대였던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반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한테 기저질환이 있고 술 마시는 게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으니까 안 마신 건데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배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컨트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실험 논문이라든가 이코노미스트 같은데 과학 논문들 읽어보면 항상 컨트롤 그룹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컨트롤, 그래서 뭔가 이 바이어스하고 배드 데이터를 배제하는 별도의 실험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frequent evolution at the baptistry of the control 이랬을 때 the control하고 baptistry는 중간에 어부가 이렇게 있는데 어부는 동격의 어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베프티스트리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해서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어스하고 배드 데이터를 배제할 수 있는, 편견이나 나쁜 데이터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배제할 수 있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항상 한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항상 대조군을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대상. 대조군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을 통제, 제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때 뭐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외워놓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꾸지 않으면은 그게 똑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걸렸는데 그래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자, as vital to the integrity of scientific report as the finding being showcas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문장 구조가 패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이렇게 나오고 아가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도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는 뭐예요? All the no-shows offered in comparison a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응? 왜냐하면 as vital to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도치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the integrity of a scientific report는 바이어스하고 배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돼야 되죠.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죠? 인테그리티 그랬을 때 진실성, 뭐 성실성 이렇게 영한 사전에서 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인테그리티의 개념이 뭐냐?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예요?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100% 정확한 게 인테그리티죠. 인테그리티. 응? 우리가 인테그리티, 신세러티 뭐 이건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죠. 인테그리티. 그러면은 the finding being showcased 이런데 the finding being showcased는 뭐예요? finding은 뭐예요?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결과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커피 5잔을 마셨을 때 뭐 심장병을 예방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만큼 이 연구에서 연구가 정확하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The no shows offered in comparison. In comparison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control이라 그랬죠. control. control은 comparison하고 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아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단어를 개수만 늘리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럼 컨트롤 나오면 컨트롤 나왔고 실험이야 그러면 컴패리즌 이야기가 꼭 나오게 돼 있지. 이걸 느끼는 사람과 그거 없이 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글을 읽을 때는 좀 생각 좀 해라. 이러면 아니 선생님 생각 안 하고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하면서 읽죠. 근데 그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원이 그냥 단순 직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하는데도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번역에 관련된 글이 하나 있었는데 번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피델러티를 추구하는 거. 피델러티라는 건 충실한 거죠. 로열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원문의 피델러티. 그래서 원문에 그 집착하는 단순 직역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ransparency. transparency라는 건 뭐예요?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건 뭐예요?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의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번역서들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이나 교육학 책들 다 어차피 영어에서 원서가 있었고 거기서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번역서를 봤을 때 읽기가 편하던가요? 읽기가 편해요? 원서가 편해요? 번역서가 편해요? 원서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원서들 번역한 건 누구겠어요? 최초에 보통 교수들이거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나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자들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이 번역을 안 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델러티에 추구하는 거죠. 트랜스페런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번역을 할 사람이요? 아니죠. 뭐가 될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될 사람들. 선생님이 되려면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할 때 피델러티가 중요해요? 트랜스페런시가 중요해요? 트랜스페런시가 돼야 학생들이 선생님 그런 이야기군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한다 그러겠죠. 수능에서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잖아요. 피델러티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소위 일타 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수능 학생들까지도 수능 대비까지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숨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지 나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쇼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도 뭐 예약해 놓고 노쇼가 뭐예요? 결국은 대조군에서 걸려지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노쇼라는 건 뭐예요? 결과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 요소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노쇼. 그래서 그거는 나타나는 게 컴패리즌을 통해서,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을 통해서
얻어낸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들이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요. 튀는 데이터가 있다. 얘들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실험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해서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 자기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았던, 여기서 노쇼는 뭐예요? 아까 위에 있던 바이어스하고 배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표현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문장 나오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했는데 을은 병한테 이랬고 병정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operation A라는 게 실험의 내용이겠죠. 실험의 내용을 variable B, B라는 변수에다 했다. 뭐 B라는 변수가 커피 5잔 마시는 게 커피 5잔을 마시게 하는 게 operation A라면 B라는 변수, 뭐 아니면 아까 이제 기출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떤 환자한테 술을 뭐 한 잔을 마시게 한다, 마시지 않게 한다. B라는 변수를 한 거죠.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술을 안 마신 사람들이 오히려 심장병이 생기고 한두 잔 마신 게 심장이 튼튼해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파인딩이죠. 하지만 when we subjected B to operations EIOU 이래서 variable B라 그래서 변수 B, 뭐 술을 마시게 하는 거를 또 다른 팀 이런 애들에게 했을 때 결과가 그리고 심지어 Y까지, 그럼 EIOU 4개가 아니라 쭉 가서 뭐 더 심한 것까지 했을 때 B didn't budge. B라는 거는 그 대상인데 그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니까 술을 줬는데 뭐 심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무 결과 변화가 없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when researchers at Boston University,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자기네들이 입증하려고 했던 거, wanted to show that 이러면 또 대절부터 뒤에서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왜 어순을 영어의 어순을 따라서 한국어를 끼워 넣느냐면 fidelity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선생님들은 또 앞에 선생님, 일제시대까지. 그렇죠? 근데 일제시대나 구한말까지 갔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바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는 현실에서 학교 현장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학교 현장에 가서 그 학생들을 바꿔놓으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됐을 때 그 제자들은 더 잘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용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는 내가 그 어린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치면 저한테 제대로 배운 선생님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게. 그래서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증하려고 하는 거는 이러면 대까지 금방 되잖아요. 앞에서부터 처리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그 연구자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the acts of a red-eyed tree frog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A라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다. 개구리 종이 있는데 얘는 알을 낳아요. 근데 알이 이제 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early 이렇게 얘기해서 일찍 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수과처럼 이렇게 먼저 이제 알이 깨지는 거죠. 원래는 일주일 만에 깨져야 되는데 3일 만에 알이 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expressly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To avoid predation by an oncoming snake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뱀이 이제 요 알을 잡아먹으러 오거나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다.
이 개구리는 생존 본능이다. 뭐 빨간 눈 나무 원수, 나무 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는데 얘는 생존 본능상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파인딩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항상 뱀 때문인가? 다른 이유는 없나? 노쇼는 없나? 그렇죠? 노쇼는 없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려고 부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결과, allowing, 결과, as a result, 이걸 갖다가 무엇을 허용하고, 이거는 fidelity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transparency 중심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allowing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그 요인 때문에 목적어가 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the preeminent poles, 이렇게 해서 preeminent poles는 우리가 표현은 좀 생소하지만 무엇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들이 leap to safety, 그러니까 안전하게 빨리 도망가는 거죠. leap to safety, in the water below, 이렇게 얘기해서 물속으로 빨리 잽싸게 도망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잽싸게 도망가는 얘들은 아까 알이 부하면서 뭐가 나왔겠어요? 올챙이가 나왔겠죠. 그 올챙이라는 거 우리가 단어를 평상시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내가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이 뭘 외울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영어를 영어를 몇 년 공부했을까? 한 50년 공부했단 말이에요. 꽤 오랫동안 공부했단 말이에요. 테드폴은 몇 번 보긴 봤지만 이렇게 우리가 내 기억에 오래 남아있을 만큼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리에미라는 표현도 모를 수 있죠. 근데 프리에미 테드폴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뱀이 온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어떤 놈들이 빨리 아래에서 부화한다. 그러면 걔들이 뭐 걔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도망가가지고 지가 살라고 도망간다. 그러면 도망가는 애들은 누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은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찍 부화한 애들이 이제 프리에미 테드폴스가 되겠죠. 프리에미라는 건 원래보다 일찍 태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드폴은 올챙인데 그거 뭐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또 외울 거야?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외울 게 많은데 이걸 외우겠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동사를 외우지. 동사의 활용도를, 동사는 어떤 동사든지 외워서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명사는 별의별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안 외워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측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간다고 애들이, 보스턴 대학 애들이 보여줬어요. 그죠? 항상 글을 읽을 때 전체의 주어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들이 뱀이 온다. 그러면 아래서 빨리 보여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더라. 지가 뭐 살겠다고 36개 주랭랑을 놓더라. 그런데 그걸 보여줬다. 그 다음에 it wasn't enough to film the unripe,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여기서 it wasn't enough to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it은 뭘까요? 이게 그 앞에 걸 수도 있고, it wasn't enough to 이렇게 해서 to film the unripe eggs bursting up open,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unripe eggs bursting open. 이 말은 the unripe라는 건 뭐예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건 원래 일주일이 돼야 되는데 3일이 됐으면 unripe죠. 그거는 preem이죠. 그렇죠? the unripe eggs가 unripe라는 표현이 우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니까 프리에미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bursting open이니까 일찍 이제 터지는 거죠. 알이 부하는 건데 on the approach of an oviphagous serp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oviphagus라는 표현을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단지 오비드라는 표현은 동그란 모양이고 알과 관련되어 있는 어원이 비슷하다. 그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비드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오비패거스를 궁금해서 찾아봤다. 뭐 이렇게 스펠링 틀려도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뭐 자꾸 스펠링을 외우지를 않게 또. 그래서 오비패거스 오리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office는 snake고 pedagogy는 it고
거기서 왔네요. 어페이스는 스네이크고, 그래서 스네이크가 잡아먹는다, 뱀이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학술 용어로 이렇게 막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쓰는데, 그거는 절대 오늘 이후로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다. 뭐 우연히 기억나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뭐 어디선가 나왔는데 막을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봤던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뱀이 다가오는 것을 다가오면서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걸 그 카메라로 담아서 이제 입증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선 앞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after all,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who's to say that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수사문문으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it은 그냥 가주어 진주어로 보는 게 맞겠네.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걸 목적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뒤에서 보면은 이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러면 딴 요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ilm 하는 게 목적이 아닌 이상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세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마침 투부정사가 목적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뒤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구문상으로 가주어 진주어인지 아니면 이 시 앞에 있는 이 전체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투부정사가 목적적인 의미인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who's to say that 이 말은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nobody can say that이죠. nobody can say that, 누구도 이거 말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nobody is sure that,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The X were responding to a snake specific threat.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알이 부화하는 게 뱀들이 다가와서 그래서 겁이 나서 일찍 도망가려고 빨리 깬 거다 라고 하면, 그건 아까 더 faindings죠. 근데 no show는 아직 안 나왔죠. no show. 뭐 그게 바이어스일 수도 있고 배드 데이터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어스나 배드 데이터라는 걸 아는 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입증되고 난 다음에 소리, 잡음, 노이즈일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노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연 그런지, 그 다음에 rather than to an ambient disturbance, 이렇게 해서 ambient disturbance 이 말은 주변 환경이 뭔가 교란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ambient는 이렇게 바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느낌이에요. ambient 이렇게 보시면 surrounding on all sides, ambient. 그래서 keep the chemicals at an ambient temperatures of 70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화씨 한 70도 주변에서 온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대략 화씨 70도 정도로 유지하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ambient air quality 하면 우리도 교실이 있으면 교실 안에 이 공기의 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기의 질, 공기의 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ambient고, the bright ambient light of the room 이 말은 형광등 켜놓으면 좀 덜하지만은 무슨 할로겐 등이나 이러면 약간 퍼지는 느낌? 그게 ambient light이랍니다. ambient light. ambient은 조금 주변에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도 ambient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이제 단어 설명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existing in the surrounding area, 요게 좀 더 명료하겠네요. ambient conditions 하면은 주변의 여건, 주변 surrounding으로 생각하세요. ambient, ambient lighting, ambient noise, ambient temperature,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on ambient disturbance라고 한 거는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누가 어린애가 가다가 돌멩이를 툭 던지면은 돌멩이 딱 던지면서 파문이 일죠. 그것도 on ambient disturbance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누가 자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the scientists demonstrated 이렇게 얘기해서 그 the scientists는 아까 보스턴 researchers 이야기했죠. 보스턴 유니버시티 researchers. 그죠? 더가 있으니까 끌고 와야 되잖아요. antecedent가 있잖아요. 더는. 그럼 앞에서 끌고 와야 되죠. 그냥 과학자들이 아니고 보스턴 연구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idelity를 추구하는 번역사는 그 과학자들은 이럴 거야. 근데 transparency를 추구하는 번역가는 보스턴 연구진은 그 연구진은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한국말이 통일성이 있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반 영화에서 문학에서 잘 안 된다면 딱 한 가지예요. fidelity만 생각하기 때문에. transparency를 생각해야 되는데 transparency를 생각해야 숨은 논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했어요. 나는 fidelity를 추구하는가? transparency를 추구하는가? 또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fidelity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한사전을 주로 보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 표현을 주로 외우겠죠. transparency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영영사전을 보고 영영사전의 예문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예문을 통해서 내가 어감이나 이런 걸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도가 1도밖에 안 틀어져 있어요. 근데 2년, 3년 이렇게 1년 지나면 각도가 45도 틀어져 있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각도가 90도, 120도 틀어져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바꾸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ambient disturbance 이러니까 ambient라는 단어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까 finding은 뱀이 다가오니까 얘가 알이 빨리 부화되더라. 그러면은 노쇼가 있겠죠. 노쇼는 뭐예요? 그 밖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노쇼죠. 그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사이언티스트 계속 아까 이제 보스턴 연구진이 보여준 것은 the scientists demonstrated 그 다음에 the precision of the dog X monitoring system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알들이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나름대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 너무나 정확한 거야. precision. 근데 precision이 입증됐죠. precision이 입증됐는데 그 다음에 by 방법은 뭐요? exposing them 그 알을 어디에다가 노출시킨 거예요? 어디에다가 위험에 빠뜨린 거죠? A variety of recorded vibrations of equal amplitude from distinct sources.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할 때 아까 컨트롤이 중요하다. 컨트롤이라는 게 뭐라 해서 comparison이죠. comparison. 그러면은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아까 변수 뭐 E, I, O, U, 심지어 even Y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현격하게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5살짜리 꼬마가 지나가다가 돌을 탁 던졌다. 아니면은 뭐 지나가던 모터보트가 지나가다가 1km 밖에서 했는데 그 파문이 거기까지 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면 여기서도 예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진폭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진동폭은 왜냐하면 뱀이 다가올 때 그 공기 중에 진동폭하고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different sources 이러니까 원인은 달라야 되죠. 그 변수들 아까 variables 이렇게 그 다음에 slithering snake가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뱀이 막 이러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미끌미끌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것도 진폭 앰플리튜드가 생기겠죠. 공기 중에 미세한 그죠? 그 다음에 빗방울이 막 떨어진다. 해머링 레인. 우리가 막 호수 같은데 빗방울이 막 떨어지면 거기도 파문이 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only with a snake shake 이렇게 강조하면 도치가 돼 있죠. only로 강조하면. 근데 오로지 한 가지죠. snake shake. 아까 slithering snake. 슬라이더링. shake는 슬라이더링의 결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뱀이 꾸불꾸불하면서 올 때만 the tadpoles는 그냥 올챙이가 아니고 preemie tadpoles. 100개의 올챙이 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좀 느린 애들도 있어서 50개는 가만히 있는데 50개가 먼저 알이 탁 튀더니만은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the tadpoles는 100개예요, 50개요. 50개 튄 애들.
더가 있으니까. 더가 있으니까 프리엠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서 시간을 어떻게 줄여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속독이 안 되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속도라고 말을 막 하고 강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보통 하는 질문이 아니 선생님 근데 좀 혼란스러운데 말씀으로는 속독하라 그래 놓고 저렇게 다 저걸 일일이 봐가지고 언제 속독이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그래요? 솔직히 누가 해요 그래? 솔직히 빨리 또 해왔네요. 그 혼란스럽지 않아요? 속독하라 그러잖아요. 1분에 200단어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면 1분에 과연 200단어 읽을 수 있겠느냐? 1분에 200단어 읽을 수 있겠다. 이 방법으로 읽을 수 있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과감하게 또 이건 머리를 뒤로 넘기는 동작이었고 나는 웬일로 손을 드는가 싶었더니 그러니까 그럼 못한다. 그건 안 되겠다. 솔직하게. 그래서 좀 소심하게 약간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독하려고 우리가 생각할 거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읽어요? 그러면 속독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는 데는 그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속독이 안 됐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수험생들은 차분하게 공부를 못 해요. 강의를 들어도 1.5배속으로 빨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1.5배속으로 강의 말고 딴 거를 듣다 보면 잠깐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휙 지나가 있어요. 그거 다시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고 또 속도 늦춰보고 이게 사실은 가성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조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제가 말을 좀 느리게 하면은 빠르게 듣는 게 좋아요. 한 1.2배속이나 1.25배속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면 그래서 글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속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경험을 한번 해본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꼼꼼하게 보지 않았는데 속독이 안 되더라. 그럼 왜 꼼꼼하게 봐야 속독이 되느냐?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독하는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테드 펄스 보면 미리 알겠네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쭉쭉 나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신반의하면서 속독하라 그러면서 저 방식으로 저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는가 싶지만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고 그 방식대로 공부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다시 우리가 지금 4월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늘 3월 초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make haste라는 거는 뭐예요? 아래서 일찍 깬다는 거죠. make haste. 서두른다고 우리말로 fidelity 말고 transparency로 가라는 거예요. transparency로 가면 글 읽는 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fidelity는 자꾸 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어가느냐 말이에요.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럼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방법이 몸에 익어야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생각만큼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 lovable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 lovable something 이랬는데 왜 하필 lovable이 나와? 사랑할 만한 이게 과학 이야기인데 무슨 lovable이 나와? 시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100% 다는 아니지만 blind다. 우리가 love is blind이긴 하죠. 그죠? 사랑이란 우리가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맹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블라인드는 눈을 못 본다는 것도 있고 맹목적이고 무엇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콜론이 있어요. 콜론이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것을 부연 설명한다는 거니까 이제 같은 기조가 돼야 되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제가 단서를 하나 드릴게요. 문제 낸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단서를 드릴게요 라고 작정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those who perform the experiment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개구리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unaware of 미리 알면 안 되는 거죠. should be unaware of가 블라인드구나. 얘들은 블라인드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at's control what's control what's the real thing 그렇죠? 어느 쪽이 컨트롤이고 어느 쪽이 real thing인지 fidelity를 생각하는 사람은
컨트롤을 보는 순간 어떤 것이 통제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제어고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 비교 그룹이고 그러니까 대조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컨트롤이고 이 말은 얘들은 약간 노쇼일 가능성이 높죠. 노쇼. 그 다음에 the real thing은 the finding. 그걸 몰라야 돼요. finding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야 돼? until all the results are in.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몰라야 이제 무작위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t which stage. 여기서 which는 뭐야? 그 리절트가 나오는 때죠. 그 결론 단계에서는 at which stage. at which stage. 그 결론 단계에서는 the code can be broken 이 말은 이런 비밀이나 암호가 그때 풀릴 수 있다. 근데 the code는 무슨 코드예요? 우리가 코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암호라는 의미도 있고 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civil code 한 민법이죠. 부부간의 이혼관계를 다루는 민법, 더 civil code. 더 criminal code 하면 형법. 형법이라는 건 뭐예요? 살인자를 처벌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code는 뭐야? 코드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코드는 뭘까요? 내가 한 사람씩 쭉 돌아가면서 내가 물어볼 테니까 앞에서부터 코드는 뭐예요? 더가 있어요. 더가 있다라는 건 앞에서 이미 나왔다. 그럼 코드가 뭐겠어요? 코드가 뭐냐고 문제가 나왔어요. 밑줄을 닦아놓고 explain what the underlying part means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이랬으면 더 코드는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컨트롤이고 어떤 게 리얼 띵인지 그걸 알려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알려주지 말라고 딱 여기서는 원칙이라고 해도 되고 그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을 깬다라는 건 그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진짜고 요게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 실험을 할 때도 이 약이 효과 있는 거고 이거는 플라시보야. 플라시보가 뭐야? 컨트롤이죠. 플라시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sometimes devising the right controls is the hardest part of a study. 그래서 연구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이거겠죠. 어떻게 잘 정교하게 가려낼 수 있는 right control을 만드느냐. When researchers sought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to treat a variety of ailments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니까 침수를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침을 믿지 않는데 마약 중독부터 뭐 두통에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그걸 검증해 보려고 할 때 이때 researchers는 요거는 다른 이제 연구진이겠죠. 더가 안 붙었으니까 또 다른 연구예요. 이건 침술 연구인데 그랬을 때 they want to be taken seriously 이 말은 자기네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좀 침을 놓으면은 이게 뭐 두통이 말끔히 가셨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진정성을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원했고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한다는 걸 입증받고 싶었죠. 그래서 they were tired of 이 사람들이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그 서양 의사들이나 서양 연구진한테 얘기하면 twitch need rejection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반사적으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꺼내면 반사적으로 이제 all alternative healing practices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요법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그 이야기들 계속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입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they were really tired of the carried references to quack puncture. 그래서 우리가 퀘커리 하면 돌팔이 사이비 의학을 이야기하는데 침이라는 거 그건 뭐 뭔가 사이비과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자기네들이 넌더리가 났다. 그래서 they wanted the 14 carat validation. 이 말은 뭐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14캐럿이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확실히 입증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입증하는 방법은 blinded stud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linded study라는 게 결국은 이제 깜깜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he code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결론이 나오면 the code can be broke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one group of patients received acupuncture 한 그룹은 침을 맞고 한 그룹은 안 맞았다. 그런데 neither said would know who was the treated, who the placebo.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블라인드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누가 침 맞았고 누가 침 안 맞았는데 침 맞았다고 거짓말하는지 플라시보 그건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근데 침을 안 맞은 사람한테 아우 침 맞으셨어 이러면 그 사람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당연히 그거는 딱 맞으면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how to fool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자기도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a procedure as palpable as playing pincushion. 응? 핑쿠션이 이제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 바느질 요 찔러서 이렇게 보관하는 건데 그렇게 누가 이렇게 딱 찔러도 뻔한 건데 바늘 이 침이 들어온 것 뻔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더 리서치 이때는 더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보스턴이 아니에요. 이건 딴 연구진이에요. 이 연구진의 방법은 조금 기발하고 그 다음에 그 to the point 이 말은 전곡을 찌른 방법이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었는데 맞는 방법인데 one group of patients would be given needles inserted into officially designated acupuncture nose.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침수를 몇천 년 동안 연구하면서 머리가 아플 때는 뭐 가운데 손가락에 뭐 두 번째 마디에다 찔러라.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거를 한쪽은 하고 한쪽은 엉뚱한 데다 찌르면서 여기가 딱 그 혈점이다. 침을 놓을 수 있는 딱 맞는 점이라고 플러시보 효과를 이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when patients with nausea and vomiting reported relief from bona fide needling bona fide는 genuine인데 genuine needling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가야 될 혈에다 딱 찍으니까 메스꺼운 게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엉뚱한 데 찍었을 때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even the most skeptical Western doctors 이래서 제 아무리 이제 침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the 5,000 year old practice 이건 침술이죠. 그죠? the 5,000 year old practice 이건 침술이라면 에큐펑처죠. 에큐펑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limited usages 어느 정도는 쓸모가 있다. limited지만 그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the 5,000 year old practice를 딱 보는 순간 fidelity를 추구하는 사람은 5,000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이 방법 이럴 거고 transparency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거 따질 필요 없죠. 왜냐면 5,000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idelity를 추구하는 사람과 transparency를 추구하는 사람은 요 4개, 5개 단어만 하더라도 0.5초, 1초는 시차가 생겨요. 시차가 그게 쌓이고 쌓이면 5분, 1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가 원문을 눈으로 볼 때 그 상황과 내 뇌에서 인식하는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속독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 내 머리에서 정리정돈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지금.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피델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원문 그대로 다 단어를 한국말로 옮겨요. 단순직역을 해요. 그거 하면 시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독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불리한 거예요. 그죠? 간단해요. 지금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방향으로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눈도장을 계속 찍으면서 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막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일정 기간 그 시간이 지나야 되고 뭐 그러는 동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서가 100%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생각해서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뭐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챗이나 이런 거 요새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엔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엔진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되고,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면 3, 4월 달 2달 동안 우리가 내실 있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주는 보충 자료 가지고서 계속 그걸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료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그 1분, 2분, 3분, 10분 이게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줄여줄 테니까, 그래서 자료는 무한정 제가 제공할 테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제가 지금 막 보고 싶은데 너무 자료가 부족해요. 그럼 내가 2배, 3배 늘려줄게요. 그래서 막 나중에 자료의 홍수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해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해줘 놓고 제가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쏟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누군가 질문하다 보면 읽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목하고 이렇게 봐서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죠. 거기도 시간이 꽤 걸려요. 몇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앞에를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나서 질문하다 보면 그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 문제 만들기 좋겠네. 그럼 또 문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저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에 아까 문제가 이건 뭐예요? 이거 빈칸. 응? 러버버 뭐 후보들 뭐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뽑을 때 이 전체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컨트롤이 가장 유망하긴 하죠. 컨트롤. 또 딴 거는 있어? lovable control is often blind 이랬는데 lovable하고 컨트롤이 안 맞는 느낌이라면. 근데 여기에서는 lovable이 사랑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proper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proper 아니면 ineffective, effective,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럽고 satisfying, excellent, 뭐 good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트롤인데 제대로 컨트롤을 하려 그러면은 남한테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더 코드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컨트롤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딴 것도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넣어서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딴 거 있을까요? 스타디? lovable study 뭐 안 될 건 없죠. lovable study is often blind. 그렇죠? 이거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ovable study is often blind. 그러면은 이제 시험 현장에서 다 이게 고민. 내가 컨트롤도 생각했는데 컨트롤은 왠지 좀 이상한 느낌인 것 같아. 스타디를 해보니까 마침 통하는 거야. 그래서 스타디로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문을 대줘보니까 원문에 컨트롤이라고 돼 있다. 그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디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임용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답은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입형은 2개, 3개가 달 가능성이 잘못하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답은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럼 가장 100% 정확한 거 8, 90%는 스타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컨트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또 한번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이 참 난감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입형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의 영어 능력을 최대한 뭐 100%다 측정할 수는 없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최적의 답을 고르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이거 서술형 문제에서 explain the significance of using a control in scientific research.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을 이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 특히나 이 그 개구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좀 간단하게 여기서 본다면 2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using control is important. 아까 중요한데 요거는 뭐 본문에서는 빼버려도 돼요. because까지 요거는 빼버리고 그냥 it 이렇게 해서
뭐 the passage show that 이래도 되고 the red-eyed tree frog hatched early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그 알을 깨는데 이 다른 거보다 snake vibration이라는 거, 딴 거보다 rather than other 뭐 이 말을 약간 넣어주면 좋겠네. rather than other disruptions. 만약에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 그래서 이때는 only를 빼야 되겠죠. only가 필요 없으니까 disruptions는 철자가 잘못됐고요. disruptions. 그러니까 when it sends snake vibrations rather than other disruptions 이렇게 해서 딴 거보다 이걸 느꼈을 때 감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까 only를 쓸 때는 only when으로 썼으니까 rather than 이 부분을 빼버려도 또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controls are essential in experiments. 컨트롤이 중요한데 이유는 컨트롤을 통해서 the frog acts responded specifically to snake vibrations 이렇게 얘기해서 뱀이 올 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3, 4월 달에 공부 방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1, 2월 달에는 문제 중심보다는 글을 보는 방식을 제가 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다양한 문제들의 문제 은행을 통해서 그걸 이제 다뤄볼 텐데 사실은 좀 부지런히 해서 교재들을 미리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하다 보면 좀씩 늦어져서 그래서 교재는 아마 한 3월 한 셋째 주 지나고 나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고전에는 똑같이 교재에 나올 내용 그대로 그 유인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교재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